줄은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23일 영국 버크셔의 고급 주택가에서 한 남자가 욕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그는 러시아를 뒤흔든 킹메이커, 망명 중인 재벌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였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그의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명령으로요. 오늘 우리는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과연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희생된 것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나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그의 이름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격동적인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그는 한때 러시아를 쥐락펴락했던 억만장자이자 정치 브로커였습니다. 엘친 대통령 시절 그는 국영, 자산의 민영화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올리가르히라는 신흥 재벌의 대표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TV 방송국, 항공사, 자동차 산업 등 러시아의 핵심 산업들을 손에 넣으며 그의 영향력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특히 그는 1996년 엘친 대통령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 킹메이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력과 부는 새로운 권력의 등극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푸틴이 대통령이 된 후 베레조프스키는 점차 견제 대상이 되었고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푸틴의 새로운 통치 방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2000년 그는 정치적인 압박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망명 후에도 그는 푸틴 체제를 맹렬히 비판하며 러시아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날 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를 반역자로 규정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리는 등 첨예한 대립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그의 파란만장한 삶 자체가 수많은 논란과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망명 후에도 한동안 막대한 자산을 유지하던 베레조프스키. 그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올리가르히들과의 사업 관계를 통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거물 재벌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와의 법정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그가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패소는 그의 몰락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그의 주변에서는 믿기 힘든 비극적인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친한 사이였던 전직 KG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2006년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210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소행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받으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이었던 변호사 바질리 알렉사냔 역시 의문의 질병으로 옥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베레조프스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암살 공포증에 시달렸고 한때 프랑스 웨인부대 출신 군인이나 모사드 정보요원으로 구성된 강력한 경호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모비치와의 소송 패소로 인한 파산 상태는 그에게 경호팀마저 해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재정적인 파탄과 주변인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사람들을 멀리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몰락의 과정이었을까요? 2013년 3월 23일. 그날은 베레조프스키의 삶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영국 버크셔의 자택 욕실에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그는 옷을 입고 있었고 줄에 목을 맨 채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그 어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사망 당시 경호원이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암살 공포증에 시달리던 그가 웬일인지 경호원에게 심부름을 시켜 내보낸 후 5시간 동안 자택에 혼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경호원이 오후 3시경 귀가 후 거실에 놓인 전화기의 부재중 표시를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껴 저택을 수색하던 중 안에서 잠긴 욕실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은 더욱 미스터리를 증폭시킵니다. 자택의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불상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며 사건 발생 수일 만에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영국 경찰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목을 매 숨진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지만 격렬한 저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자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독성 물질 및 조직 검사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결과는 의문만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히 자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임당했다. 경찰의 자살 발표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딸은 이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저명한 독일 병리학자 버나드 나이트 박사에게 독립적인 보고서를 의뢰합니다. 나이트 박사의 보고서는 경찰의 자살 결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남은 자국의 모양, 시신이 발견된 몸의 위치, 그리고 사망 당시 신체의 생리 반응 등은 자살보다는 타살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특히 목을 매 자살한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나이트 박사의 보고서는 영국 사법 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검시관은 2014년 3월 베레조프스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정은 법률 용어로 열린 평결로 기록되었고, 이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딸의 강력한 주장과 전문 병리학자의 보고서는 베레조프스키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의문을 남기며 음모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욕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죽기 직전 그가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을 러시아로 받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존재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 내용 또한 진위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자택에서 방사선 탐지기가 작동했다는 보도 역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의 폴로늄 중독 사망 사건과 맞물려 이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직후 러시아 정부가 그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고 발표한 점도 여러 음모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 러시아 정부가 그의 죽음에 대해 이토록 빠르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 정부의 보복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실행된 것일까요? 그의 죽음은 한때 러시아의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인물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반대파 숙청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는 침묵한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죽음은 오늘날에도 러시아 체제의 적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욕실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